자, 그러면 이제 엔진 구조학입니다. 메인이죠, 메인. 이제 엔진 전기 셰시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동차 맨 처음에 구조 원리 들어와서 자동차의 정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엔진도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엔진의 개요, 뭐 정의 이런 개념이런 거예요. 자, 연료의 연소 태우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런 용어도 중요하죠. 열 에너지죠.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폭발을 시켜서 피스톤이 움직인다.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에 뭐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그리고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그 기계적 장치 요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엔진 혹은 기관이라고 한다. 근데 이 기관에는 뭐가 있다?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연기관은 뭔데? 연소가 어디서?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연기관. 외연기관은 뭐다? 연소가 어디서 일어난다? 엔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외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G 엔진, 천연가스 엔진 전부 다 뭐다?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엔진 안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폭발을 시켜야지만 어떻게 효율을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인으로 배워야 할 엔진들이 대부분 다 뭐다? 내연기관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연기관은 뭔데? 현재 좀 잘 찾아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증기 기관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을 담아놓고요. 물에 어떻게 된다? 열을 가하는 겁니다. 물 밖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물을 어떻게 증발시키는 겁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증기압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계적 장치, 뭐 피스톤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기계적 장치를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외연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엔진 밖에서 연소를 해서 어떻게? 동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연기관은 뭐 증기자가 대부분 다 많이 붙어요. 왜? 증기 압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그 끓인 증기로 엔진을 구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식도 있지만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달아서 프로펠러를 뭐 증기압으로 돌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발전소에 보면 화력 발전, 불을 막 떼가지고 증기압을 만들어서 이 증기압을 어떻게 한다? 터빈을 돌리는 거죠. 프로펠러를 돌리면 그 프로펠러에 뭘 묶는다? 발전기를 묶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걸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산업용 전기로 일부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는 외연기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기준 정도만 알고 메인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서? 내연기관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의 정의, 뭐 관련된 엔진에 어느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엔진을 한번 나누어 보자는 거죠. 어떤 용 엔진이 있는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연료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엔진 위치로 좀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엔진 위치. 이게 지금 무슨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시내 나갔어요. 시내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한다? 저 자동차의 엔진은 차량에 어디 있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벌써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자, 승용차입니다. 승용차가 주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닛을 열어서 점검을 한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본닛을 열어서 점검한다. 그럼 그 본닛, 연 본닛 안에 뭐가 있다? 기계적 장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대표적인 게 뭐다?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대부분 다 어디 있다? 차량의 앞쪽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있어요. 화물차. 큰 화물차들.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화물차들 보시면, 화물차의 엔진은 어디 있다? 뭐, 화물차 그림 앞에 썼지만. 자, 이렇게 생긴, 이런 형식의 화물차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화물차 있어요. 화물차가 있으면은, 요렇게 사람이 타는 공간은 요렇게 된 부분이, 이 캡이라고 하는데, 이 시트 있는 부분. 이 시트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쭉 제껴지는 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껴지는 거. 얘가 쭉 제껴지는 거. 이걸 이제 틸트라고 하는데 이 캡이 틸트가 되고 여기 안에 뭐가 있길래 얘를 제낀다? 안에 뭐 있다? 점검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 즉 엔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차는 엔진이 대부분 다 어디 있다? 화물차 역시도 엔진이 대부분 앞에 위치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럼 버스 있잖아요. 버스. 버스 어떻게 우리 다니다가 고장난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버스가 고장났을 때. 버스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한 번씩 이렇게 뒤를 열어놓죠. 뒤를. 고장났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를 열어놓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뒤를 왜 열어놨어요? 그럼 그 뒤에 뭐다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버스는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로 구분 안 되는 차량들 거의 없어요. 이걸로 구분 안 되는 차량은 뭐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엔진이 뭐 중간에 있다, 뭐 미들십이다. 아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승용차는 엔진이 어디 있어? 승용차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 이런 차량들은 본닛이 어디 있어? 본닛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엔진이 어디 있다? 앞에 있다. 화물차도 엔진이 어디 있다? 차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디에 해당된다? 앞쪽에 해당된다. 그리고 버스는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뒤쪽에 있다. 그래서 버스 타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좌석이 있고, 또 타면 앞쪽은 이렇게 바닥이 낮죠. 낮다가 점점점 올라가 뒤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버스들 많잖아요. 이 계단 형식으로 올려놓은 건 왜 올려놓겠습니까? 뒷좌석을 왜 높여놨겠어요? 그 아래 뭐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량의 뭐 형식별로 엔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나누었어요.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데 뭐 앞 엔진, 뭐 앞 엔진, 뭐 뒷 엔진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승용차하고 화물차는 무슨 엔진? 앞 엔진. 버스는 무슨 엔진? 뒷 엔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구동 방식이 나와요. 이제 앞바퀴가 구르느냐, 뒷바퀴가 구르느냐, 그거 구분을 지으셔야 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까운 카센터? 정비하러 카센터로 가져갔어요, 차를. 카센터를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차센터에 리프트에 차를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차체를 이렇게 쭉 기계, 리프트라는 장비에서 이렇게 차체를 쭉 띄우는 거죠. 쭉 띄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시동을 걸고 어떻게 변속기 레버를 D렌지 놓게 되면은 네 바퀴가 다 구르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앞바퀴 두 바퀴, 앞에 있는 두 바퀴만 구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는 엔진이 어디 있는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차체를 띄워가지고 굴려보니까 어느 바퀴가 구른다? 앞바퀴가 굴러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승용차처럼 이렇게 생긴 형식을 뭐라고 하느냐?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르니까 프론트의 엔진, 프론트의 드라이브, 약자를 따서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 FF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FF 방식. 그러면 FF 방식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있죠. 뭐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있다? FR 방식이 있네요. FR 방식은 말 그대로예요. 엔진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지요. 근데 어느 바퀴가 굴러? 리어 휠 드라이브, 휠 뒷바퀴가 구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차체를 어떻게 리프트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쭉 띄웠을 때 시동 걸어가 구동시키게 되면 어느 바퀴가 굴러? 뒷바퀴가 구른다고요. 뒷바퀴가 구르는 차량들은 뭐예요? 대부분 좀 성능이 뛰어난 고속 주행용 자동차 혹은 뭐 화물 자동차가 뒷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왜? 화물 자동차 역시 엔진이 어디 있는데 앞에 있고 어느 바퀴가 굴러? 뒷바퀴가 구른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차는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 굴리고 어떤 차는 엔진 앞에 있는데 뒷바퀴를 굴려요. 같은 승용차에서도. 화물차는 뭐야? 엔진 앞에 있고 화물차는 무조건 뒷바퀴가 구른대요. 그럼 이렇게 구르는 바퀴를 선택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어느 바퀴, 앞바퀴를 굴릴 거야, 뒷바퀴를 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굴린다는 개념인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굴리는 기준이. 그래서 그 굴리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가 뭐다? 손수레라고 보시면 돼요. 손수레. 리어카.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손수레 바퀴 몇 개다? 손수레 바퀴 몇 개다? 이렇게 손수레가 있어요. 리어카. 와, 이렇게, 어쩌다가 제가 입체적으로 그렸죠. 일이 커졌다. 잘 그렸다. 자, 손수레는
바퀴가 몇 개다? 2개죠, 2개. 손수레는 2개인데 여기 이제 사람이 서가지고 진짜 그림 못 그려요. 자, 사람이 서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이 바퀴 2개를 기준으로 수레에 짐을 실는데요. 짐을 실는데 자, 바퀴 축을 기준으로 사람과 가까운 쪽에는 가벼운 종이를 실었어요. 종이, 폐지류.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하고 먼 쪽에는, 이 뒤쪽에는 뭘 실었느냐? 고철을 실었어요. 고철. 금속 무거운 것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가려고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어떻게 한다?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뒤쪽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뒤가 눌러지니 앞이가 상대적으로 들리겠죠.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잡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겨우 내려서 허리춤에 차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된다? 가는 도중에도 뒤가 계속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뒤가 이렇게 뒤쪽에 계속 누르니까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에 발이 살짝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심하게 비교하자면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발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어떻게 뒤에 다 줘버리고 앞에 발을 굴리면 어떻게 된다? 무게 중심 뒤를 누르는 거에서 앞이 살짝 들릴 수 있어요. 들린 상태에서 내가 발을 굴리려고 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발 부른 만큼 앞으로 못 나가고 헛발질을 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똑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우리 화물차 짐 어디 실어요? 뒤에다 실어요. 뒤에다 싣고 어떻게 한다? 앞쪽에 엔진을 놓고 앞바퀴를 굴렸다. 앞에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한다? 앞에 발을 굴렀다. 똑같은 상황이죠. 기껏 비싼 기름, 내연기관, 엔진 안에서 기름 열심히 떼어가지고 어떻게 차량을 앞으로 보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막 헛바퀴 굴리는 데 다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화물차는 앞바퀴가 구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화물차는 어느 바퀴를 굴러야 된다? 뒷바퀴가 굴러줘야지 어떻게 눌러놓고 굴리니까 내가 굴린 만큼 앞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동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비싼 기름 떼서. 그래서 화물차는 어떤 방식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FR 방식, 즉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는 대부분 다 뭐다? FR 방식을 택해요. 그럼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자,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뭐예요? 승용차의 정의가 뭔데? 10인 이하의 사람. 이동하기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 10인 이하인데 대부분의 세단이라고 하는 승용차는 어떻게 몇 명 타는데요? 앞에 2명, 뒤에 몇 명? 많이 타봤자 3명. 2명, 3명, 앞과 뒤에 무게 나뉘죠. 일반적으로 운전자 혼자서 많이 타고요. 그럼 그 외에 기계적 장치, 엔진, 변속기, 동력 만드는 무거운 장치, 오일 포함해 전부 다 어느 쪽에 다 있다? 앞쪽에 다 있다고요. 앞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바퀴가 굴러줘야지 동력 만들어서 어떻게 헛구르지 않고 제대로 다 쓸 수 있다? 당연히 앞바퀴를 굴려야겠죠. 그래서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굴려요. 그래서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의 약자를 따서 이 방식을 뭐라고 한다? 앞에 보셨던 FF 방식이라고 얘기하겠다고요. 그럼 대부분의 승용차는 무슨 방식? FF 방식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용차 중에서도 비싼 승용차는 어떻게 하는데요? 뒷바퀴가 구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데 화물차처럼 어떻게 화물차도 아닌 것이 FR 방식 택하던데 이건 뭔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건 뭐예요?